지난해 김 씨는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내린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좋다고 했고 중개인도 적극 추천했습니다. 김 씨는 샀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김 씨는 절망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라서 세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대출 상환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은퇴 후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김 씨는 후회했습니다. 전문가와 제대로 상담했더라면. 그리고 1년 후 김 씨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처럼 전문가 상담 없이 결정하다가 낭패를 본 중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년의 부동산 고민, 전문가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것들, 그리고 후회 없는 결정을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중년의 부동산 결정은 인생을 좌우합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만회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의 결정은 다릅니다.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노후 전체를 흔듭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 씨는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려던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박 씨는 인터넷으로 알아봤습니다. 중개 사이트를 봤고 유튜브를 봤습니다. 대충 가격을 파악했습니다. 박 씨는 급하게 팔았습니다. 중개인이 소개한 사람에게 계약서를 쓰고 등기를 넘겼습니다. 박 씨는 안심했습니다. 일이 잘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양도소득세 고지서였습니다.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박 씨는 계산을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보유기간, 취득가액, 필요경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뒤늦게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세무사가 말했습니다. 팔기 전에 오셨어야죠. 타이밍을 조금 조정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요. 박 씨는 후회했습니다. 상담 비용이 아까워서 안 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을 더 낸 셈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전문가 상담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몇십만 원의 상담료로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끼지 마십시오. 반드시 상담받으십시오. 그렇다면 누구에게 상담받아야 할까요? 이 씨는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이 씨는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중개인? 은행 직원? 아니면 다른 누군가? 이 씨는 알아봤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가가 여럿이었습니다. 각자 전문 분야가 달랐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 세무사, 재무설계사, 법무사.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전문가는 부동산 컨설턴트입니다. 정 씨는 이 사람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정 씨가 물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집을 사는 것이 맞습니까? 컨설턴트는 시장 분석을 해줬습니다. 공급, 수요, 가격 추세, 개발 계획,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정 씨는 또 물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컨설턴트는 해당 단지를 분석해줬습니다. 교통, 학군, 주변 환경, 시세 변화, 거래량, 구체적인 정보를 줬습니다. 정 씨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에게 물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지역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둘째,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셋째, 이 가격이 적정합니까? 넷째, 매수 타이밍은 지금이 맞습니까? 다섯째,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중개인과는 다릅니다. 중개인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컨설턴트는 조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객관성이 다릅니다. 비용을 내더라도 컨설턴트를 만나십시오. 두 번째 전문가는 세무사입니다. 최 씨는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최 씨는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세무사에게 물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세무사는 정확히 계산해줬습니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 필요경비,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세무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6개월만 더 보유하시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최 씨는 몰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세금을 수백만 원 아낄 수 있다는 것을. 세무사에게 물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상 세금은 얼마입니까? 둘째,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셋째, 언제 파는 것이 유리합니까? 넷째, 증여나 상속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섯째, 다주택자라면 어떤 집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세금은 복잡합니다. 계산도 어렵고 법도 자주 바뀝니다. 혼자서 하면 실수합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팔기 전에, 사기 전에 미리 상담하십시오. 세 번째 전문가는 재무설계사입니다. 강 씨는 재무설계사를 만났습니다. 강 씨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까 말까 고민이었습니다. 재무설계사에게 물었습니다. 제 상황에서 집을 파는 것이 맞습니까? 재무설계사는 강 씨의 전체 재정을 분석했습니다. 자산, 부채,
소득, 지출, 연금,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집을 팔았을 때와 안 팔았을 때 노후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재무설계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파시면 당장은 현금이 생기지만 주거비가 계속 나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안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 씨는 이해했습니다. 부동산은 단독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전체 재정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것을. 재무설계사에게 물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재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둘째, 집을 사면 노후 자금은 충분합니까? 셋째, 대출을 받아도 상환할 수 있습니까? 넷째, 집을 팔면 주거비는 어떻게 됩니까? 다섯째, 최적의 자산 배분은 무엇입니까? 부동산만 보지 마십시오. 전체 그림을 보십시오. 재무설계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중년에게는 필수입니다. 네 번째 전문가는 법무사입니다. 송 씨는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송 씨는 집을 샀는데 등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송 씨는 당황했습니다. 법무사가 확인해줬습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법무사에게 물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은 깨끗합니까? 둘째, 계약서 내용은 문제 없습니까? 셋째, 권리관계는 명확합니까? 넷째, 증여나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다섯째, 분쟁 가능성은 없습니까? 법적 문제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미리 확인하십시오. 법무사와 상담하십시오. 계약 전에, 등기 전에 반드시. 하지만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안 씨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안 씨는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하나도 안 가져갔습니다. 세무사가 물었습니다. 집을 언제 사셨어요? 안 씨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얼마에 사셨어요? 이것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세무사가 말했습니다. 서류를 가져오세요. 그래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 씨는 다시 집에 갔다 와야 했습니다. 시간이 낭비되었습니다. 안 씨는 깨달았습니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상담 전 준비물이 있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 둘째, 매매계약서. 셋째, 취득 당시 영수증들. 넷째, 현재 시세 자료. 다섯째, 본인의 재정 상황 정리. 여섯째, 질문 리스트. 특히 질문 리스트가 중요합니다. 임 씨는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임 씨는 상담 가기 전에 물어볼 것들을 적었습니다. 궁금한 것, 걱정되는 것, 확인하고 싶은 것 모두 적었습니다. 상담할 때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임 씨는 만족했습니다. 궁금한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미리 적어가십시오. 막상 가면 긴장해서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을 못 물어볼 수 있습니다. 메모하십시오. 체크하십시오. 또한 전문가 선택도 중요합니다. 한 씨는 아무 세무사나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세무사는 부동산을 잘 몰랐습니다. 전문 분야가 달랐습니다. 한 씨는 제대로 된 조언을 못 받았습니다. 전문가도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세무사, 부동산 전문 법무사, 이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경력도 보십시오. 리뷰도 확인하십시오. 주변에 물어보십시오. 좋은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 씨는 비용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상담료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수십만 원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수억 원 거래에서 수십만 원 아끼려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배 씨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세무사, 재무설계사, 법무사 모두 만났습니다. 비용이 들었지만 가치가 있었습니다. 명확해졌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배 씨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담 비용을 아끼지 마십시오. 평생의 결정입니다. 노후가 달린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서 씨는 한 사람만 만났습니다. 그 사람 말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 씨는 후회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을 걸.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으십시오. 중요한 결정일수록 여러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판단하십시오. 한 사람 말만 맹신하지 마십시오. 결국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특히 중년에게 실수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컨설턴트, 세무사, 재무설계사, 법무사, 필요한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준비해서 가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여러 의견을 들으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최종 결정은 본인의 몫입니다. 전문가는 조언할 뿐입니다.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전문가 탓하지 마십시오.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은 다릅니다. 이 영상을 참고만 하십시오. 실제 결정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